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쌓였던 눈이 얼어붙어서 퇴근길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주에서도 새벽부터 아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도 아주 약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기온은 영하 8도입니다. 퇴근길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가 많이 얼어붙었고 차량도 사람도 속도를 줄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엔 대설특보가 이틀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안, 영광, 신안에는 대설경보가, 해남, 목포, 진도, 흑산도, 홍도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은 전남 영광이 24cm를 최고로 광주 12, 무안 17, 신안에는 1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자체들도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제설 작업에 나서봤지만 쌓인 눈이 너무 많아 더디기만 했습니다. 오니까 미끄러져 버리네. 이거 넘어지면 이제 다 골절 입어갖고 큰일 나지. 이거 좀 하라고 그래요. 빙판길이 된 도로에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시내버스도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도 많이 안 들고 차도 많이 돌고 사고 난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도 지금 많이 막힌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나주의 문평면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됐고 한평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8.5톤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닭 3천여 마리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무등산 인근의 8km 구간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광주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는 기상 악화로 상공에서 방향을 돌려 광주공항으로 돌아오는 등 하늘길도 대부분 막혔습니다. 광주 전남은 내일 늦은 밤까지 2에서 7cm,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교 앞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 이틀 동안 강력한 한파와 매서운 눈이 몰아쳤습니다. 이런 추위가 찾아오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더 힘든 겨울을 보내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산 근처 외진 곳에 있는 한 주택. 매서운 한파를 막아보려 스티로폼으로 문을 막았지만 차가운 칼바람은 빈틈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연탄을 놓는 아궁이는 3개 중 2개가 고장이고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만 추워도 얼다 보니 벌써부터 변기에 이불을 감싸놓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정강이를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남편 병수발까지 들어야 해 박현숙 씨는 안 그래도 힘든 겨울나기가 유독 더 힘듭니다. 추운 것이 제일 힘들지. 이렇게 아궁이도 다 고장나고 지금 고장났어요. 2개가 다 고장났어요. 북구의 또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이경식 씨.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이 씨도 겨울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부인과 함께 파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날이 추우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는 바깥바람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온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따뜻한 물 안 나오게 그거만 불편할까. 간밤에 내려진 대설경보로 평균 8cm의 눈이 쌓인 광주의 추위는 취약계층에게 더 매서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광주 지역 취약계층 수는 약 14만여 명. 그렇지 않아도 마음 시린 취약계층들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혹독한 추위는 겨울나기의 팍팍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심 승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원고 중 3명은 별세했고 유족 1명만 최종 결정을 지켜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본 전범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이 판결을 이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2차 소송 원고들이 대법원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년 만이고 대법원에 계류한 지 5년 만에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본 기업이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원고 4명은 모두 4억 7천만 원의 배상금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별세해 유족 1명만 유일하게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소송한 지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사 판결이 났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이번 사건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 측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차 소송도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은 후 5년이 지나도록 배상과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쯔비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 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5년 만에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을 하루빨리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제3자 변제안과 같은 변칙적인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도록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5.18 유족들이 납득 가능한 진상규명 결과를 내놓을 것을 조사위에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사위가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유족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결과 마감 전에 국민과 유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브로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청탁 과정에서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 간부 김모 경정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수사와 인사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고 20여 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 배들의 이정표인 남해안 등대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구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데 철거 예정이던 등대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을 맞는 빨간 등대. 30년 가까이 여수 안동항을 오가는 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색과 소리, 밤에는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제 밤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는데 3년 전 안도 건너 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고 항해등이 설치돼 안도항 등대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는 이 등대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비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안도항을 낚시와 관광을 갖춘 항구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등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 볼거리를 짓는 대신 역사와 의미를 지닌 기존 조형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 등대 외에도 여수 백야도와 거문도, 고흥 복남마을 등대들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항구와 어우러진 종화동 하멜 등대는 SNS에 올릴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여수에 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쁘고 나중에 날씨가 좀 더 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남해안을 지키며 묵묵히 선박길잡이에 나섰던 등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전력이 될 용병 투수들의 윤곽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새 시즌 팀의 승리를 책임질 이른바 구위형 외인 투수의 부재가 아쉬웠던 만큼 확실한 투수를 잡기 위해 고르고 또 고르고 있다는 게 기아 구단의 설명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된 지 한 달 반이 넘은 기아 타이거즈. 내년 시즌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외국인 선발 투수를 아직까지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용으로 놔뒀던 파노니마저 미국 마이너리그로 발길을 돌리면서 프론트의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LG와 SSG, 롯데 등은 이미 외국인 선수 3명 구성을 마쳤고 다른 팀들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데 비하면 늦은 겁니다.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장구를 하고 있는 건 지난 2시즌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결국은 팀 성적으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좀 더 확실한 투수를 이렇게 접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노니와 산체스, 앤더슨 등 올 시즌 기아에서 뛰었던 용병 투수 4명이 거둔 승수는 고작 16승. 경쟁팀에 걸쭉한 용병 투수 한 명목도 하지 못했는데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밀린 주 요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한 에이스, 그것도 강력한 구위를 갖춘 투수가 필요한데 현재 $100만 상한선에 묶여있는 규정상 쏠쏠한 선수를 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좀 구위형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투수를 제 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아에서 마지막으로 2자릿수 승수를 따낸 외국인 투수는 지난 2020년. 지난 3시즌 동안 용병 투수 옥석 가리기에 실패했다는 반증이 돼 내년 시즌 우승골을 향해 가려면 그만큼 힘있는 외국인 투수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아 구단은 또 FA로 풀린 김선빈 선수와는 계약 기간과 총액, 옵션 내용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년 총선 전망과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국민의힘과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 등 복잡한 여야 상황을 진단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참석하며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MBC는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고발 보도로 방송 취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고, 목포 MBC는 목포시의 근대 역사 문화공간 사업 고발 보도로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수 MBC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민간인 폭격 사건을 재조명한 보도로 방송 기획 부문 우수상을, 또 고공농성 노동자 강제 진압 보도로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한편 44대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에는 KBS 류성호 기자가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최헌규 본부장이 1,117만 7천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MRT 선기주 대표이사회 임직원 일동이 2천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혜 양조가 내일부터 소주 가격을 10% 내립니다. 보혜 양조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이 내림에 따라 대표 소주인 입세주의 출고가를 10.6%, 132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던 보혜 소주도 종전보다 출고가가 10% 내림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군 회진면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예찰 검사 도중 H5형 AI 항원을 검출했으며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6,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가 검사 중인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해당 농장의 반경 1km 안에 있는 오리 농장 4곳에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판사는 조직적으로 교복 입찰을 방해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